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에는 휴대폰이 개인 필수 기기가 되면서 여러가지 개인을 위한 기능들이 탑재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혹시 모를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스마트폰의 안전 및 긴급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안전 및 긴급이라고 나오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전과 긴급에 관련된 여러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능은 연세 드신 분이나 아이들을 비롯하여 일반인들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미리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한은 여러 가지 상황에 안전하게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의료 정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 의료 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미리 여기에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설명에서 나오다시피 삼성 서버로 전송되거나 하지 않고 내 스마트폰에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름이라든지 건강 상태, 혈액형,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 체중, 키, 주소, 장기 기증에 관련된 내용, 그 외 참고 사항들을 전부 기록을 해 놓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 의료 정보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긴급 연락처인데요. 자, 긴급 연락처는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연락처로 메시지가 전송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긴급 연락처는 여러 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긴급 연락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긴급 연락처가 추가가 되죠. 자, 이 긴급 연락처를 잠금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잠겨 있을 경우에는 연락처에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금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체크합니다. 이렇게 잠금 화면 표시에 체크를 해주게 되면 잠금 화면 상태에서 내 긴급 연락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긴급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지인이나 가족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 잠금 화면을 패턴이나 지문을 이용해서 풀지 않아도 긴급 연락처는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은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꼭 설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긴급 SOS 기능인데요. 자,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자,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측면에 있는 버튼을 5회 누르게 되면 등록된 긴급번호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아래쪽 내려가시면 전화 연결할 긴급 연락처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112, 119, 113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보통 긴급한 상황은 응급구조를 부르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렇게 119로 등록을 해 놓으시게 되면 우측에 있는 버튼을 5회만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긴급 연락처로 SOS 문자가 가게 됩니다. 자, SOS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SOS 보내기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계속 누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내 위치를 앞서 설정한 긴급 연락처로 보내고 도움을 요청하죠. 그 다음은 긴급 상황이 어떤지 상대편이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주변 소리를 5초 동안 녹음해서 메시지에 첨부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 메시지는 내가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메시지를 작성해서 긴급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겠죠. 여기에 체크를 한 다음 긴급 상황 공유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 위치 기능이 켜지면서 내 위치가 24시간 동안 15분 간격으로 업데이트 되게 되죠. 그 위치도 계속 상대편에게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 누르면 긴급 상황 공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전화 걸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측면 버튼을 5회 눌렀을 경우 긴급 연락처로 연락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 경우 잘못 눌러서 연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측면 버튼을 5회 누른 다음 잠금 화면에서 통화 버튼을 옆으로 밀어야만 긴급 번호로 전화가 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카운트다운 기능도 있는데요. 측면 버튼을 5번 누르게 되면 10초 후에 긴급 번호로 자동 전화 걸기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5초나 20초 또는 내가 원하는 시간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급 SOS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긴급 상황 공유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긴급 SO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긴급 위치 서비스죠. 자, 긴급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구글에서 좀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긴급 위치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GPS 기능뿐만이 아니고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서도 좀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 긴급 위치 서비스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알 수 없는 위치 추적기 알림인데요. 요즘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자, 그 다음 그런 개인정보들을 가져가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위치 추적기 알림은 스마트폰을 위치 추적기를 이용을 해서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을 경우에 내 위치를 추적하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 위치 추적기는 아주 작고요.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치 추적기를 차량이나 가방 같은 곳에 숨겨 놓게 되면 그 위치 추적기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불법이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위치 추적기를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위치 추적기가 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전송을 할 경우 알 수 없는 추적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위치 추적기는 작은 블루투스 기기로 열쇠나 가방 같은 물건에 부착해서 물건을 찾도록 지원을 하는데 원래는 이런 물건을 찾도록 지원을 하는데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할 때도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왠지 찝찝하실 경우에는 위치 추적기 수동 스캔을 한번 해주시면 위치 추적기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알림 허용을 이용하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 위치를 누군가 추적하고 있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대응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은 운전 중에 알림이 울리게 되면 운전할 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알림 음소거는 운전 중 SMS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앱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방해받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전 중에는 알림음을 소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꼭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알림음만 소거가 되고 알림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삼성 계정이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라고 있어요.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 최근 계정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계정에 로그인한 적이 있는 기기나 최근 1년 동안 변경된 보안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 내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들이 전부 보이게 됩니다. 크롬에서 로그인을 했고요. 계정 비밀번호 변경했고 또 크롬에서 로그인을 했죠.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내가 하지 않은 계정 활동이 있을 경우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혹시나 계정이 유출됐을 경우에 여기서 유출된 계정이 어디에서 로그인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해외에서 유출된 내 계정으로 로그인을 어떤 기기에서든 하게 됐을 경우 대한민국이 아니고 외국명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경우 최대한 빠르게 계정 비번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설정에 다시 들어오신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구글 서비스라고 있죠. 구글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구글의 계정 관리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구글 계정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보안, 사용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보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최근 보안 활동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죠. 로그인한 기록이나 비밀번호가 변경된 내용들을 전부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인한 기록을 선택을 해주면 어떤 기기에서 로그인을 했는지 보여주게 되고요. 대략적인 위치도 나오죠. 자, 만약 이 로그인이 본인이 로그인한 것이 아니라면 아니오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정 보안을 강화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시면 내가 방문했던 장소라든지 앱 및 활동이라든지 위치 기록, 유튜브 기록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앱 및 활동 선택을 해보시면 구글 계정으로 앱이나 웹에 로그인을 해서 활동을 했을 경우 그 기록들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활동 보기 및 삭제를 보시면
이 구글에 관련된 활동이 여기 전부 나오죠. 구글 번역을 이용을 했다든지 또는 위치 이용을 했다든지 구글이나 구글 크롬, 구글 포토 이렇게 구글과 관련된 활동을 했을 경우 그 기록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서 모든 웹 및 앱 활동 관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웹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죠. 검색한 내용이라든지 뉴스를 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서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활동 저장 중을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글 계정에서도 내 계정 활동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는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죠. 항상 휴대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 헬스 앱은 무료이면서 유료 앱보다 훨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 헬스 앱은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혹시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삼성 헬스 입력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워낙 이런 헬스와 건강 관련 앱이 많기 때문에 앱 배지 확인을 하시고 설치하도록 하세요. 삼성 헬스 앱 실행합니다. 삼성 헬스 앱 첫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걸음수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매일 내가 어느 정도의 걸음을 걸었는지 그 걸음수를 여기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기본값이 6,000 걸음이 목표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거리와 칼로리 소모량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는 시간대별로 얼마나 걸었는지를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이 삼성 헬스 앱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건강 관리할 때 많은 정보를 참고할 수 있어서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걸음수 비교라고 나오죠. 현재 내 나이의 평균 걸음수와 지금 현재 내 걸음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그래프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날짜로부터 7일 전까지의 전체 걸음수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평균 걸은 거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칼로리 소모량도 보여주게 되고요. 목표를 달성한 날이 며칠인지도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31일, 12개월 단위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상에서 가장 쉽게 운동할 수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몸에도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이 걷는 것이라고 하죠. 건강을 유지할 때 가장 간편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걷기이기 때문에 제일 위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21%까지 달성했다고 하죠.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걷기와 달리기라고 있는데요. 그 옆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운동 종류가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제일 위에는 즐겨찾기가 걷기와 달리기만 올라와 있는데요. 이 즐겨찾기는 최대 3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을 추가했어요. 자, 그러면 3개가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추가를 할 수는 없죠. 다른 운동을 추가하려면 해당 운동의 별 표시를 다시 눌러서 끄신 다음 다른 운동으로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 놓으시게 되면 가장 자주 하는 운동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러닝머신이 하나 더 들어와 있네요. 자, 여기서 이 운동 종목을 이용을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걷기를 볼까요? 자, 걷기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내 위치를 확인해서 현재 내 위치를 표시해 주고요. 칼로리 목표를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칼로리 목표를 눌러보시면 거리 목표, 운동 시간 목표, 경로 목표, 칼로리 목표 이 4가지 중에 지정을 할 수 있죠. 운동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목표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겠죠.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식단 조절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 칼로리 목표를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이렇게 목표를 두신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스마트폰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해서 칼로리를 어느 정도 소모를 했는지 판단을 한 다음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목표 달성 시 일시정지 누르면 목표를 달성하면 정지가 되겠죠. 이 부분을 켜지 않으시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계속 측정을 해주게 되겠죠.
설정이 끝나신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바로 측정을 시작하게 되겠죠. 달리기나 러닝머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헬스장도 많이 가시는데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뛰실 때 러닝머신의 칼로리 소모량이나 거리가 전부 나오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기록이 되지 않죠. 이 스마트폰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운동한 그 기록들이 전부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에서 그런 러닝머신 뛰실 때도 항상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이용을 하시면 건강 관리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번 주 운동 기록이 나오죠. 여기 터치하시게 되면 이번 주에 운동한 기록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스마트폰은 강의용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지금 운동 기록이 별로 없죠.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번 주에 운동한 기록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정도 운동을 했는지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칼로리 계산인데요. 자, 여기서 입력 누르시면 아침, 점심, 저녁, 간식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섭취를 했는지 선택을 하시게 되면 칼로리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침을 선택을 했어요. 자, 여기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음식이 있을 경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총 칼로리가 라면의 경우 515칼로리라고 하죠. 자, 이 상태에서 내 식사로 저장 눌러주시면 지금 섭취한 것이 식사로 기록이 되겠죠. 완료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아침에 515칼로리를 섭취를 했네요. 자, 오늘 섭취할 칼로리 목표가 1493칼로리인데 지금 515칼로리 섭취했다고 하죠. 대략 3분의 1 정도 섭취를 한 상태죠. 자, 이런 식으로 참고하면서 식사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식단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영양 섭취 요약도 볼 수가 있고요. 영양 정보도 확인할 수 있죠.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A, C 전부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나트륨이 제일 많이 섭취가 되었네요. 자, 이런 식사를 어떤 것을 했는지 이런 내용도 입력을 해두시면 정확하게 칼로리 섭취 상태라든지 영양 상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수면이 있죠. 자, 수면도 입력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어제 잠자리에 든 시간부터 오늘 아침에 일어난 시간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수면 시간도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건강에 이 수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보통 내가 언제 잠자리에 들고 언제 일어나는지 수면 패턴을 제대로 확인하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섭취한 음식이라든지 수면 시간 같은 것들은 기록을 할 때 1, 20초 정도만 시간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입력을 할 수 있죠. 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당장 오늘부터 간단하게 이런 기록들을 해주시게 되면 일주일 뒤면 본인이 어떤 패턴으로 식사하고 수면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전체적인 종합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걸음 수라든지 활동 시간, 활동 칼로리, 소모량, 이동 거리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연관 컨텐츠로 하루 20분 지방 태우기라든지 현대인의 건강한 몸, 체계적인 기초 다지기, 전신 스트레칭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건강 관련 정보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메뉴에서 피트니스 눌러주시면 피트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좀 더 제대로 운동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컨텐츠들을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하시면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요즘은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스마트폰에 건강 관련 앱들을 여러 가지 설치해서 이용하고 헬스장도 다니고 하시는데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주변에서 흔히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여러 가지 복잡한 앱 유료로 이용하지 마시고요. 무료로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삼성 헬스 오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삼성 헬스 앱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